금요일에 마련한 시간 슬기로운 생활, 오늘도 슬기 우리의 박슬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 씨 혹시 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고요. 힘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먹잇감 딱 보면 눈 팍 막 뛰어들고 달려들고 살아있나 싶으면 어느새 죽어서 꼼짝하지 않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최근에 몰아본 드라마에서 네. 완전 역병 환자들. 아.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우리 한국 영화, 사극 영화죠? 그렇죠. 아. 우리 주지훈 씨가 주연한 그 그렇죠. 드라마입니다. 예. 네, 좀비입니다. 지금 드라마, 영화, 웹툰, 소설 뭐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요즘 정말 곳곳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장난 이 좀비들. 네. 이 좀비들이 나오는 작품을 우리가 흔히 좀비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좀비라는 괴물 과연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요즘 왜 갑자기 이 좀비물이 우리 앞에 많이 등장할지 이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웰컴 투 좀비 생활을 오. 마련했습니다. 좀비. 거창한데요. 네. 야,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좀비 전문가입니다. 복도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비 전문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 혹시 교수님 좀비물 즐겨 보십니까? 예, 즐겨보고 있습니다. 와, 아니 요즘에 진짜 뭐 좀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행이라든지 뭐 좀비 맞아. 소재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최근 드라마 킹덤까지. 킹덤도 있고요. 예. 자, 이 좀비 이게 뭐죠? 어원이 뭡니까 이게? 영어잖아요. 좀비. 잠비. 예. 이 좀비 어원이 그 콩고어로 예.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준비. 예, 뜻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 이런 기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생도밍고 그러니까 IT에서 IT 사람들에게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네. 노예 노동을 막 시킵니다. 죽은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마취 상태로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그 노동을 당하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또 좀비라고 불러서 이 좀비에는 굉장히 신성한 뜻과 굉장히 비천하게 노예 노동을 한다는 뜻을 이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네요. 예. 신기하네요. 도미니카하고 IT에서 쓰는 용어네요. 그쵸. 좀비. 예.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뭐 MBC의 정말 역사에 남을 작품이죠.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출연했잖아요. 예, 제가 네. 소피아 왕고모로 2000살 묵은 아유, 예, 참. 역할을 했었습니다. 연기 참 잘했어요. 아유, 근데 뱀파이어였죠. 그때. 뱀파이어. 근데 피 빨아먹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좀비도 그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뱀파이어, 늑대 인간. 어때요? 좀 막 물어뜯잖아요. 예, 좀비도. 뿌리 다 비슷하죠? 친구입니까? 글쎄 그 뱀파이어하고 이 좀비는 예. 공통적으로 이제 전염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은 네. 확실히 이제 뱀파이어는 사실은 무리지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그 흡혈귀 그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예.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매혹과 두려움을 같이 줍니다. 어. 근데 이 좀비는 뭐 그 좀비도 역사가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은 최근의 좀비들은 네. 일단은 떼지어 다니고요. 아. 사실 좀비를 보면서 뭔가 뱀파이어한테 드라큘라한테 매혹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기는 힘든 존재죠. 뱀파이어는 그렇죠. 좀 이쁜데 좀비는 맞아. 좀 무서워요. 혐오스럽죠. 혐오스럽고. 예, 정말. 예. 때로 몰려 있고 눈이 예. 조금 흐리멍텅하고요. 뱀파이어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제 혼자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네. 된다면은 네.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나타나도 재난이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하더라도 그 재난이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미비해요. 그런데 예, 좀비는 나타나면은 네. 그냥 나타나는 그 반경 전부 다 폐허가 오죠. 그 이게 지역을 쓸어버리죠. 예, 쓸어버립니다. 아. 이런 점에서 그 재난의 차이에서도 뱀파이어와 좀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사랑을 받은 그 킹덤 드라마도 그렇고 네. 이 좀비물 영화를 보면요 막 제 심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너무 무섭고. 오, 막 미쳐버리겠어요. 저희 중학생 아들은 좀비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아빠랑 좀비 놀이 하자고. 맞아요. 지금은 뭐 좀 덜하는데요. 네. 이 좀비물 하면 이게 공포 영화잖아요. 예. 언제 가장 먼저 시작됐는지 이거를 먼저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로는 1932년에 이 진짜 화이트 좀비라고 하는 영화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좀비 영화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43년에 네.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까? 예. 그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티라고 알려진 그 나라에서의 이제 식민지와 식민 지배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좀비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좀비가 지금처럼 대중화되게 된 어떻게 보면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조지 로메로. 저도 알아요. 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흑백 영화인데. 예. 아우. 흑백 영화요? 흑백 영화죠. 68년도 영화인데. 와. 재밌어요. 예. 무서웠어요. 그래도 그게 아주 반전도 있었을 것 같고. 제목부터 굉장히 살벌하네요. 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게 좀비 영화의 흥행을 좀비물의 흥행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영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좀비가 이 보면 이 죽었다가 되살아나고 그런 이게 설정이 이제 보면 또 물어 뜯으면 감염돼 가지고 그 사람도 좀비가 되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그죠? 그 사람하고 좀비하고 싸우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다 옮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예. 설정들이 다 비슷한가요? 어때요? 예, 대부분은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한 차이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좀비가 보통 이제 워킹 데드라고 부르는데 최근 좀비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산행이나 최근에 킹덤에서 나타난 좀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월드워 Z 같은 좀비들은 특히 이제 그 좀비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28일 후부터의 좀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게다가 좀비가 빠르다는 것은 걸음만 그 속도만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좀비에게 물렸을 때 그 감염되는 속도가 최근 영화에서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냥 거의 바로. 예전에는 좀비들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또 잘 냄새도 잘 못 맡아요. 맞아요. 잘 숨어 있으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주 촉각도 발달해 있는 것 같고요. 물리면 바로 감염되고 엄청 빨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막 빨리 달리면 숨차고 힘들잖아요. 지치질 않아. 좀비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못하가 헥헥거리지도 않아요. 네. 이야, 근데 좀비가 물리면 좀비가 된다 이런 설정도 비슷한 건가요, 다? 예, 대부분은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 이 전염을 통해서 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영화든 소설이든 진짜 인기를 계속 끄니까 요 좀비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좀비가 등장하는 공포물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까요? 왜 재밌을까요? 이거는 조금 약간 그 학술적인 얘기가 돼도 괜찮은가요? 좋아요, 여기요. 좋아요. 사실 시사 프로예요. 시사 프로입니다 여기. 모르셨죠? 사실 이 좀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때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모임이 보면 뭔가 이렇게 액체적입니다. 액체? 유동적이라는 건데 이걸 이젠 그 뭐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학자들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죠. 지금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위태로워. 그다음에 뭐 저쪽 뭐 우리하고 인종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느끼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 삶 자체의 전반적인 불안정과 취약성을 아주 응축한 괴물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액체 괴물, 때 괴물로서의 이 좀비는 뭐 추상적으로는 뭐 후기 자본주의의 공포와 불안을 응축시킨 괴물이다. 보통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무서움이 좀비로 다가오는 거네요.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근데 최근에 제가 좀비 영화를 또 우리 아들하고 보니까 좀비가 똑똑해졌어요. 사랑도 해요. 사랑하는 좀비도 있어요. 사랑도 하고 뭐 지식도 있고요. 발전도 하고요. 제 말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구나. 의식을 가진 좀비도 나오고 이런 게 좀 새로운 트렌드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좀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체 괴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의 캐릭터와 꼭 하나의 코드만을 가지고서 설정될 수는 없고요. 애초에 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만든 조지 로메로 감독은 그 자신의 영화 속에서 좀비가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나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좀비를 가지고서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데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 나온 이후에
이제 좀비 영화에서 원바디스처럼 의식과 감정과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약간의 변형적인 캐릭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재밌어요. 네. 자, 슬기로운 생활.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복도원 교수와 함께 웰컴 투 좀비. 무서워. 좀비 문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예. 좀비라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양 쪽 같아요. 예. 우리도 있잖아요. 네 다리 내놔도 있었고 예전에. 맞아. 또 제가 좋아했던 강씨도 있는데 동양 좀비는 강씨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은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보면은 이 좀비하고 유사한 존재들이 이미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뭐 그렇고 동양에서는 이제 산해경 같은 그 동양의 신화집 안에도 6개월 동안 죽어 있다가 되살아난 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곽재식 작가가 낸 책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기억이 괜찮습니다. 예, 곽재식 작가가 낸 책에는 보면은 제차의라는 되살아난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국식의 좀비입니다. 좀비네요. 예. 제차이. 또 이 뜻은 여기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용제총화에 나왔다는데 하여튼간에 뭐 사람에게 손도 내밀기도 하고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송천필담이라고 하는 책 안에도 보면은 이거는 뭐 장례식장에서 깨어난 되살아난 시체에 관한 기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좀비들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책 이름이 한국 괴물 백과래요. 예, 맞습니다. 예. 똑똑하시네요, 슬기 씨. 아니 우리 저기 PD님이 찍어준 거예요. 역시. 그럼요. 이게 좀비물이 많아지는 걸 보면요, 좀비가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장르에서도 진짜 주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재밌게 보고 그러는 걸까요? 저도 왜 이렇게 볼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 되게 무서운데도 자꾸 보게 돼요. 저도 그게 참 수수께끼 같고 그래요? 또 이 좀비물에 대해서 좀비 아포칼립스 서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비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요거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내용인데 좀비가 감염을 하잖아요. 그쵸? 감염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비를 미디어 괴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좀비 자체가 전염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도 공포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비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제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디어로 일단 흥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미디어적 괴물인 좀비는 아마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변형태들을 계속 만들어놔서 제가 볼 때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최근에 그 몇몇 기사에서도 이제 내년에도 그 연상호 감독 그 부산행이 1,1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냈는데요. 내년에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또 개봉된다고 합니다. 부산행 2입니까 그거는? 글쎄 그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남자가 한 주인공이 그 좀비들이 나타나는 곳을 혼자 걷는다고 재밌겠다. 하고. 서울행이네, 서울행. 인천 서울행. 그러니까 부산행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왜 가족들만 가족들 여자 아이가 살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나오잖아요. 터널에서. 스포일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가족 만드는 식의 또 이야기들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질 것 같고 좀비를 흉내내는 식의 이제 그 컨텐츠들. 그러니까 막 실생활에서 좀비를 흉내내거나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좀비 수업을 했다면서요? 예, 많이 대단하십니다. 선각자 같아요. 좀비학의 권위자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닙니다. 뭐 저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빌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이 좀비를 주제로 했던 그 수업 내용은 뭐예요? 뭘 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관심 있는 게 혹시 따라해봐라 뭐 이런 건 안 했겠죠, 학생들한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코스프레를 한 적은 아니고요,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과학 소설 광자와 관련돼 가지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의 삶에 이제 미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네. 그런 장르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좀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참 좀비 관련된 얘기도 계속 해보니까 흥미진진하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랑 밀접한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도 그래요. 많이 맞아요. 보니까 네. 실제로 우리 한국인의 삶을 좀비에 빗댄 그런 소설이 있다면서요.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벌써 여러 편이 예. 나왔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읽은 네. 것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재미있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는 이제 창백한 말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창백한 말이라는 제목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록의 4기사 중에 그 하얀 창백한 죽음을 하얀 상징하는 네. 말을 뜻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감염 보유자로 태어나는 사람과 그 감염이 보유자가 아닌 사람끼리 이제 나눠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별과 배제와 계급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예. 면역제를 받는 사람, 또 면역이 안 된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정말. 그러니까 좀비로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야, 그러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선구적인 좀비 소설인데 그 정명섭 작가가 쓴 폐쇄구역 서울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이 소설은 프랑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전쟁이 벌어지는 가상의 미래를 가지고서 쓴 공포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설들도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재구성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인기가 있으면 그죠?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또 우리 인터넷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요. 어떤 게 있죠? 뭐 좌익 좀비에서 좌좀, 좌좀, 우좀, 우익 좀비. 나 그 말은 좀 듣기 싫어요, 솔직히.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좀비라는 이름에 덧붙이게 됐을까요? 그 말은 좀 듣기 싫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붙이게 된 그래요? 겁니까? 이게 좀비가 아무래도 때 괴물이고 사람들이 때로 모여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생각도 지성도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감정만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이제 또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들 그다음에 이제 혐오가 막 서로 혐오하는 그런 혐오 사회적인 측면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비처럼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럼요. 좌좀, 우좀, 무좀이다 뭐. 좀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좀비 등장시킨 작품, 영화, 소설, 만화, 캐릭터 엄청나게 앞으로 뭐 발달할 것이라는 게 교수님 의견이신데, 자 앞으로 이 좀비물에 대한 전망 최종적으로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저 정도입니까? 예상이 불가능한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우리가 안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이렇게 계급적인 갈등. 현대인들은 좀비다. 뭐 이런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문제가 계속되는 한 게다가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 전파적인 속성과 맞물리는 한 한국에서는 이 좀비 문화 콘텐츠는 당분간 지속되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좀비를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사회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좀비 보면요 대부분 징그럽고 무섭지만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측은하고 슬프게 다가오는 우리 모습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 투영돼 있는 것 같기도 슬퍼요. 해요. 계급화. 자, 앞으로 어떤 좀비 콘텐츠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웃기고 울릴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웰컴 투 좀비 생활,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복도훈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 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